자, 이번 시간에는 20의 5절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열역학의 제1법칙이다 하는 걸 살펴봅시다. 이것은 스페셜 케이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것에 특별한 경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제 열과 일이다 하는 그러한 에너지 전달 방법만 있을 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것의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게 11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것이 이런 형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라는 것은 변화죠. 그래서 델타 E 시스템이란 것은 개의 에너지 변화는 이러한 것들의 합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 T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제 에너지 전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의 에너지란 것은 그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모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란 것이 운동 에너지로 저장될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로도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 수준의 어떤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T는 이제 트랜스퍼를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기하고 기의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개의 에너지 변화는 델타 K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 델타 U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델타 E 인터널이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러한 그 에너지 전달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W는 이제 일이고, Q는 열이고, TMW는 mechanical wave, 그러니까 소리 같은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TMT는 matter transfer. 그래서 물질이 이제 개의 경계를 통해서 들어와도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ET는 electrical transmission,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 전달이다 하는 거고, TER은 electromagnetic radiation, 그래서 어떤 개의,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기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계를 뚫고 경계를 전달한다는 거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로도 저장하고, 이제 원자 분자 관련된 내부 에너지로도 저장하고. 그래서 이것의 변화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를 지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 방법. 그래서 이제 시그마 T다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수한 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는 이제 그 내부 에너지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이 경계를 통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 방법 중에서 이제 열하고 일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이너스로 쓰여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플러스로 썼다는 것의 의미는 이 W는 외부에서 개의 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일이다 함은 그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한 일이냐, 기의 한 일이냐. 그래서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을 이런 형식으로 이것이 플러스다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기의 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solated 시스템은 그것이 이제 고립계인데 이때는 이제 기를 통해서 그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계에 있어서는 이제 Q나 W가 다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도 0이 되고, 그래서 변화가 0이니까 처음에 내부 에너지하고 파이널 내부 에너지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과정은 사이클릭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떤 기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이니셜하고 파이널 상태가 서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기가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파이널도 이제 같은 상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그 기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 플러스 W가 0이니까 이제 Q는 마이너스 W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란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기로 이제 열의 형태로는 이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에서 이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라는 건 단열 과정인데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경계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한 건데 이제 열의 경우에는 이것이 Q는 0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열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는 열과 일의 방법으로 그 기의 어떤 경계를 지나는 열과 일의 방법으로 그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데 이제 이 열이 0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단열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는 W만으로 그러니까 일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맨날 그리는 실린더하고 피스톤 시스템인데 여기 있는 기체가 바로 기예요.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열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피스톤을 누르면서 이제 외부에서 일이 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자, 다음에 나오는 과정은 뭐냐 하면은 아디아베틱 프리 익스펜션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실린더하고 피스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진공이고 여기는 기체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막이 터져 갖고 여기 있던 기체가 일로 이제 고르게 퍼지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또 단열이 돼 있다 하면은 이제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Q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막이 터져서 이 기체가 이렇게 갈 때는 그 1이 0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 함은 어떤 피스톤 같은 거를 밀고 가거나 팽창이 될 때 또는 압축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이 행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막이 터져서 바로 그냥 기체가 진공으로 갈 때는 그때는 일은 0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Q도 0이고 W도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는 이제 아이소바릭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한 압력,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이란 것은 work done on the gas. 그래서 기체에 행해진 일이다 이거죠. 기체는 이제 바로 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가 이제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 항상 누가 주체가 되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압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 자체 무게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이니셜이고 이게 파이널이고. 자, 그러면 외부에서 기에 행한 일은 뭐냐면은 지금 이 기체는 막 이렇게 이제 분자들이 이 벽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 압력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이제 팽창을 하든 수축을 하든 이런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F의 방향이. 그리고 변위는 지금 변위는 이런 방향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개가 그 수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변위. 자, 외부에서 가한 힘과 변위가 그 같은 방향이다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개의 한 일이 양수다 하는 것이고 그 크기는 이제 P 델타 V 마이너스 이것을 모은다 하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 마이너스 P VF 마이너스 VI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부호가 양수가 되나 한번 봅시다. P는 압력이니까 항상 양수이고 그 다음 이게 수축이 됐으니까 VF가 더 작죠. VI보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 그래서 음수, 여기 음수, 그래서 이제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한 일이란 것이 0보다 큰데 이런 식은 그 부호를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정적분의 방법으로 모았을 때 이제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소볼루메트릭 프로세스란 건 일정한 부피다 하는 거고 일정한 부피니까 W는 0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는 이제 Q의 열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소서말 프로세스 일정한 온도 등온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등온이니까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제 1법칙에 따라서 Q는 마이너스 W에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상기체의 등온 팽창이다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식이 이제 PV는 nRT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려면 이 보편 기체상수 R 값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유효숫자 세 자리로 쓰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면은 그 리스트에 펀다멘탈 피지컬 콘스탄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봅시다. Alt Enter. PC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frequently used constants 이걸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대문자 R은 몰라 가스 콘스탄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어보면은 이제 R인데 이것이 그냥 정확한 값이죠. 전에는 측정 값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값이 됐어요. 요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이것도 검색해 보면 돼요. 그래서 단위는 줄 per mol 켈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들을 이제 어떤 경우는 옛날에는 상수였다가 지금은 또 뭐 측정값으로 바뀌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상수다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아보가드로 상수는 이제는 이런 값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6 곱하기 10의 23승 per 몰이라 하는 것이 이제 전에는 측정값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값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볼스만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볼스만 상수 K도 이렇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이렇게 정확한 값을 쓰고 있고 자 반면에 전에는 vacuum electric permittivity 하면은 이게 이제 전에는 이걸 그냥 전기 상수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용어를 또 좀 바꿨네요. 그래서 이게 진공의 그 유전율이다 하는 그 엡실론 제로인데 이제는 이것이 측정값이 됐어요. 전에는 이걸 정확하게 정의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측정값이 돼서 이제 이러한 상대 오차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10승 5도로 이제 줄었어요. 단위는 이 F라는 단위는 페라드. 우리가 커패시턴스 단위 정의할 때 나오죠. SI 단위 페라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 F라는 단위는 그렇게 이제 흔하게 쓰이는 단위는 아닌데 자, 그 C 값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죠. 커패시턴스 값 그걸 나타내는 페라드 단위예요. F가. 그래서 페라드. 그 영국의 과학자 페라데이에서 이름을 딴 건데 페라데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좀 줄였어요. 페라드. 그래서 정전 용량은 또 이제
정확하게 페라드 퍼 미터. 정확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 오차가 아주 작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진공의 유전율. 자, 이것은 버큐움 마그네틱 퍼미어빌러티는 진공의 투자율이에요. 그래서 뮤제로라고 흔히 쓰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상대 오차를 갖는 값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이게 이제 우리가 전기를 잘 안 다루었기 때문에 그 페라드다, 암페어다 하는 단위가 좀 생소하긴 한데 하여튼 이것은 뉴턴 퍼 암페어 자승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상대 오차가 렐러티브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우고 좀 씁시다. 에필론 제로라는 것이 진공의 유전율 그런 상수고 그 다음에 뮤 제로라는 것이 역시 진공의 투자율이다. 이런 상수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측정 값으로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아보가드로 상수다, 볼츠만 상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정의되는 값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뉴턴의 중력상수 대문자 G 값은 이것은 이제 상대 오차가 굉장히 큰 셈이 있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하는 것은 아까 이 10의 마이너스 10승에 비해서 10만 배나 더 덜 정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식에 나오는 그 R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정확한 값이다. 그게 이제 2019년 5월부터 그렇게 쓰이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